시작하시죠. 161쪽 처음부터 하면 돼요? 예.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갑자기 3차 막 태어났더니 머리 아프지, 그치? 여기 한근이 마이너스 1이 자, 3차 방정식 아직 뭐 그래프 안 배웠지만 3차 방정식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되고, 그치? 뭐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얘가 좀 그렇구나. 얘가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만 아니 여기 x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요런 모양이야.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인데 x 세제곱의 개수가 음수가 되면 이제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 3차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2 올라가면 2학기 때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x축은 무조건 만나지. 얘가 어떻게든 x축과 만나지. 맞습니까? 어떻게든 x축과 만나게 됩니다. 왜? 아래에서 위로 가든 위에서 아래 가든 무조건 x축을 만나게 되지 얘가. 맞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존재합니다. 실근이 한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실근이 세 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근이 한 개 존재한다는 얘기는 허근이 두 개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가 존재하든지 아니면 실근 세 개가 존재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데 그럼 실근이 두 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언제예요? x축과 접하는 경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되면은 두 개지. 얘는 중근이고 얘는 실근이고. 또 하나 이번에 올라갈 때야.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여기에 접하고, 그렇지? 실근이 얘는 중근이고 한 개고 중근도 두 개로 보면은 실근이 세 개다. 아무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수근이 한 개는 존재한다.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라는 거고. 자, 한근이 마이너스 1로 나왔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대입을 무조건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3a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a 빼기 2가 0이니까 a 값은 얼마다? 2다. 3차든 4차든 2차든지 간에 근이 얼마가 딱 나왔으면 걔를 무조건 대입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있는 미지수를 갖다가 정해주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는 2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을 해서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은 0이다 이거지. 근데 얘가 친절하게 한근이 x가 마이너스 1이래.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래. 그치? 그러면 조립제법 쓰면 되지. 1, 마이너스 2, 3, 6 조립제법 써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이라면 그건 마이너스 6을 써주면 되지. 맞죠? 그럼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얘가 나머지라 그랬죠. 그죠? 그럼 따라서 이제 얘가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1. 그치?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니까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고, 그 다음 얘는 상수 1차, 2차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6이다.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주어진 x의 값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우리는 근의 공식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그럼 2분의 3 풀마 얼마다? 루트 마이너스 15니까 루트 15r. 됐죠? 자, 나머지 두 분의 곱을 구하래. 여기서 나머지 두 분의 곱을 구하래. 그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6은 0에서 이제 나머지 두 분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때 알파 베타는 얼마냐 이거죠. 맞죠? 나머지 두 분 여기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다. 됐죠? 아니면 두 분 계속 곱해도 되는데 근각 계수의 감각 편하겠다. 그 다음 4차 방정식 봅시다. 4차 방정식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사차 방정식의 두근이 1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1을 넣고 a, b에 대한 식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고 a, b에 대한 식이 나오고 그러면은 a, b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구할 수 있지, 그죠?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럼 얘 날아가는 게 뭐지?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두 식을 갖다가 더하면은 2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a는 2. 그죠? 그럼 얘를 구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a가 2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런데 조리적방 하면 되지. 1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2 그죠? 4차 3차 2차 1차 상수 다 있잖아. 만약에 빠졌으면 0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 좁네. 1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1부터 넣으면 내려오고 곱하면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얘가 나머지 없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뭐라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또 0이래.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그렇죠? 따라서 x 1 넣었을 때 0이니까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그랬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니까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상수 1차 2차 x제곱 빼기 2x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됐죠? 여기서는 이미 줬잖아. x가 1과 마이너스 1이 근이라 그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냐면은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거지.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다 이거지. 그쵸? 자 334번 보자. 말이 안 자, 되는데? x 세제곱 빼기 px 더하기 6은 0. 한근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얘를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3p 더하기 6은 0이다. 그러면 3p 빼기 21은 0이니까 p 값은 7이다. 맞죠? 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은 0이다. 얘를 조립적으로 쓸 건데 2차가 없으니까 0 써야 되지. 네. 3차, 2차, 1차 상수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0이었다 이거지. 1 마이너스 3 그렇지? 내려오고 처음에는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이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지. 근데 그 조립제법 쓸 때 마이너스 3 대신 1 넣어도 되는 혹시? 1 넣고 풀려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되긴 되는데. 되긴 되지. 근데 그 어떻게? 여기 줬는데 말라고 또 일을 또 찾아. 제가 그걸 뭐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x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니까.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고 얘가 인수분해 되지 쉽게. 맞아? 그럼 x 더하기 3 x 빼기 1 x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 두 분은 1하고 2네. 맞죠? 나머지 두 분은 1하고 2. 그럼 p가 7이고 그럼 7 더하기 1 더하기 2 하니까 10이죠. 됐죠? 그 다음에 335번. 335번 보자.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가 0. 두 분이 마이너스 1하고 2래.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a 더하기 3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0.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더하기 b 얘 나가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다. 넘어가면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더하기 8a 더하기 12 더하기 2 더하기 b가 0이다.
그럼 8a 더하기 얼마? b. 얘가 28, 35 맞습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지 넘어가면. 그럼 얘랑 뭐 하면 빼면 맞죠? 이렇게 빼면 얼마다? 9a는 마이너스 27이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b는 a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얘가 3이지. 그럼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저기다 넣어야지. x 4제곱 빼기 3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조립적으로 쓰면 되지.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6 그죠? 4차 3차 2차 1차 상수 여기 줬잖아. 그대로 가면 되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래. 자 내려오고 처음에는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이래죠. 그 다음에 또 2 넣었을 때 또 0이 돼. 2 집어넣으면 되지. 내려옵니다.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그럼 따라서 뭐다? x 더하기 1 x 빼기 2 그죠?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x 자리에 2 집어넣으면 0 그래서 얘가 인수를 가진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지. 얘는 인수는 안 됩니다. 나머지 두 분의 곱을 구하라. 여기서 나머지 두 분을 구하라. 나머지 두 분의 곱 알파 베타라 가게 되면 a분의 c 3이지. 맞죠? 이렇게 식의 근해 조건 x 세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1x 더하기 2p가 얼마다? 0이다. 얘가 중근을 가진다. 자, 모든 실수 p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우선은 얘가 x하고 1하고 그러니까 x하고 숫자 이외에 문자가 있지. 문자가 있잖아. p라고 있잖아. 그럼 이 p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x의 값이 뭘까라고 봤을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가 0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 우선 p가 죽도록 해서 x 값을 넣었을 때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성립하느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p 더하기 1 더하기 2p니까 내가 0 되는 거 맞네? 맞죠?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성립하더라. 그러면은 3차, 2차는 제로 1차가 2p 빼기 얘는 붙여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얘가 2p 여기는 1차항의 개수니까 붙어서 써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더라.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맞죠? 그럼 따라서 보다 x 더하기 1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더라. 그래서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x제곱 빼기 x 더하기 2p가 0이다. 얘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근을 가지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중수 이하는 어떻게 푸느냐면 중근을 가진다면서요? 그럼 얘가 중근 가지면 되겠네 하고 틀려버린다는 얘기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한 가지 경우밖에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2p라는 얘가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경우지.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그 다음에 갈로 뭐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 돼가지고 x가 마이너스 1이 얘가 이제 중분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얘가 요런 꼴인 경우야. 이해되죠? 요런 꼴인 경우. 그러면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라는 얘기지. 맞죠?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다음 얼마다? 여기 1 더하기 2p가 0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이다. 실제로 맞습니까? p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돼서 얘가 x 더하기 1, x 빼기 2 이렇게 됩니까? 맞지? 그럼 따라서 이제 3차가 어떻게 돼?
얘가 되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빼기 2는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근을 가지는 거 맞지? 이해되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얘가 그냥 중근을 가지는 경우야. x 제곱 빼기 x 더하기 2p가 0. 얘가 그냥 중근을 가지는 경우라고 봅니다. 8bc 쓰시면 되지. b제곱 빼기 4ac. 얘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p가 얼마다? 8분의 1이다. 됐죠? p가 8분의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이지. 얘는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면 얘가 중근 가지는 거 맞죠? 이렇게. 이되지? 그래서 3차가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항상 1차와 2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3차는 항상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아무튼 이게 1차와 2차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럼 요 2차가 여기 앞에 있는 1차랑 똑같은 인수를 가지는 경우 그때 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중근을 가지는 경우 있겠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3, 3요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답은 안 나왔어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은 게 맞습니다. 얘가 중근을 갖도록 그랬네. 그러면 k를 날리도록 x 대신에 1을 넣어보자.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k 빼기 5. 얘가 0 되는 거 맞네? 만족하네요. 그러면은 3차, 2차, 1차 상수 마이너스 6. 상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상수가 얘니까 붙여서 쓰셔야 된다. 3차, 2차, 1차 상수. 누가 마이너스 6이라 그랬어? 저요. 맞았어. 우리 그럼 1 집어넣으면 1. 이제 할 수가 있겠지 요거. 절대적법 됩니까 이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더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뭐다? x 빼기 1. 얘가 x 대신에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니까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것이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더하기 2가 0이지.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진대.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뭐다?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경우. 그렇지? 얘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경우잖아. 맞죠? 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확장될 수 있잖아. 여기 2x잖아. 그러면 여기 x 제곱이고 플러스 플러스 3이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 누구랑 같아? 얘랑 같은 거지. 맞죠? 그럼 k 더하기 2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다. 나올 수가 있지. 맞죠? 일단 두 번째. K가 한 개가 아니었어? 두 가지 있잖아. 중근을 가질 때 얘가 얘를 가지는 경우와 이거 자체가 보다 중근을 가지는 경우. 두 가지가 하나는 나와.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더하기 2가 0이 얘가 중근을 가지는 경우지. 그럼 4분의 t 반제곱 빼기 ac 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그래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입니까? 맞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은 마이너스 6이 답이다.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x, 얘도 x, 얘도 x다 이거지.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4cm 늘렸습니다. 잘못했네. 4cm 늘렸어요. 이렇게. 얘는 높이는 줄였습니다. 대신에 높이는 좀 줄였어. 높이는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지. 자, 높이는 2cm 줄이고 얘는 느렸다. x 더하기 4 가로와 세로는 4cm씩 늘리고 높이는 2cm 줄였다 이거지. 맞죠? 줄였더니 부피가 128이 되었다. 얘랑 다 곱하면 x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x 빼기 2를 했더니 얘가 128이 되었다 이거지. 급하게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128을 소인수 분배를 해.
그럼 얘가 2의 7제곱이지. 맞죠? 2의 6제곱이 64니까 얘가 2의 7제곱이잖아. 그러면은 봐봐라. 얘는 제곱이고 얘는 그냥 한번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2의 7제곱을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하게 되면 그러면 봐봐라. 얘가 얘보다 더 크지. 얘가 얘보다 더 큰데 얘는 더 작은 거잖아. 맞죠? 2의 제곱이 더 작은 거잖아.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x 더하기 4가 얘가 2의 세제곱으로 보고 x 빼기 2가 얘가 2라고 보자면 맞아떨어진지 보면 되지. 얘가 8이잖아. 그럼 x가 4라는 얘기지. 그러면 4 더하기 4는 8, 4 빼기 2는 되는. 이렇게 해서 8을 찾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급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급하면은 원래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x의 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 모서리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4야. 됐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 원칙대로 하자면 어떻게 했냐면 얘를 다 풀어야 돼. 판정합니다. 그죠? 자,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얼마다 16. 에다가 x 빼기 2를 하고 빼기 128을 해야 돼. 그러면 x 세제곱에 빼기 2x 제곱 더하기 8x 제곱 빼기 16x 더하기 16x 빼기 32 빼기 128은 0. 이렇게 풀어야겠지. 날라가는 x 세제곱 빼기 더하기 6x 제곱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60이 되니까 맞죠? 그럼 얘를 조립제법 하셔야 돼. 함정하는 거지. 그치? 자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자 1 안되고 2도 안되고 3도 안됩니다. 3 집어넣으면 27이고 9, 6이 54 택도 안되지. 그럼 4를 넣어봐야 되겠다. 그죠? 4 집어넣으면 1 4 다음에 10 곱하면 40 다음에 40 곱하면 160 날라가. 맞죠? 그래서 x 빼기 4 4 넣으면 0이니까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가지는 것이고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40은 0이잖아. 근데 얘가 실근을 못 가지지. 반제곱하면 25 빼기 ac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실근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실근 x는 4다. 원칙대로 하지만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시간 좀 촉박해.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빨리 수분해가지고 얘 맞는 거 찾으시면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더하기 b가 뭐야? d까지 하면 되잖아. 맞습니다. 얘가 0이래. 자, a가 0이 아닐 때 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R하고 감마가 쓸 때 잘 봐. R은 내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R이고 감마는 내려서 왼쪽으로 가면 감마. 됐죠? R하고 감마하고는 구분해서 잘 쓰시고. 오케이? 근데 R하고 감마가 같이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죠? 세 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중괄호 해야 되겠네. x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그 다음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ax 세제곱 여기 있지. 얘랑 얘랑 같고 봐봐 a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지. 얘랑 누구랑 같은 거야? b랑 같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거지. 그럼 세 근이지.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근이고 얘는 개수잖아.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 각각의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차일 때도 했지. 2차 있을 때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일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뭐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럼 마이너스부터 시작하지. 그 다음에 A랑 얘랑
곱한 거, 즉 A에다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맞죠? 얘는 뭐와 같은 거야? C와 같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다? A분의 C다. 여기서 두 분의 곱은 얘도 A분의 C였지, 맞죠? 그 다음에 세근의 곱 A에다가 얘를 곱한 거, 또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를 한 것은 뭐와 같다? D와 같지.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A분의 D와 같다. 그럼 마플마, 지금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마플마로 가면 되는데 한근이지, 근 한 개잖아. 근 한 개씩 있을 때 요때는 마이너스, 그럼 두 근끼리의 곱이잖아. 두 근끼리의 곱, 두 근끼리의 곱이지. 그때는 풀, 다시 세 근끼리의 곱이다 마플마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 한 개씩 더했다, 근 두 개씩 곱해서 더했다, 풀. 근 세 개다 다시 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플마. 그럼 4차 5차도 마찬가지지, 그죠? 근데 뭐 4차는 근과 계수 관계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너무 식이 길어서. 3차까지만 근과 계수 관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제를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거 외우시면 되지. 외우면 되겠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됐죠? 자, 예제를 보면 x세제곱 빼기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은 0이래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요때 뭘 구하라? 세근의 합을 구하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5. 마이너스는 그냥 자동으로 붙지. 그 다음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5. 됐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그냥 A분의 C, A분의 C. 그치? 얘가 A, B, C, D니까.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로 붙습니다. 마이너스도 붙고 A분의 D.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보시면 된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세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을 뭐다? 세제곱의 개수가, 이거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과 개수 관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이 얘래. 그러면 x 더하기 3, x 더하기 1, x 빼기 2를 전개하면 되지. 방정식이니까 는정이 필요합니다. 얘를 전개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풀면, 그죠? 픽결로 아까 abc랑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방법이었는데 x 세제곱 더하기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세근의 합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2.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p, 그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p는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근끼리의 곱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3,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1분의 q. 그럼 얘가 마이너스 5, 그래서 q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랑 다 곱하면 6 나오니까, 그렇죠? 6 나오니까 6은 마이너스 1분의 r, 마이너스 r. 그래서 r은 얼마다? r은 강바를 쓰고 있어. r 써야 되는 거지. r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그렇죠? 얘를 갖다가 정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오더라. 다행인가 아니야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야 맞추지. 이것보다 어려운 건 안 가는 게야.
자, 3차 방정식입니다. 자, 2차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2차랑 비교를 하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ABCD요, 여기 있는 ABCD, 여기 있는 ABCG 다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서 ABC가 유리수야. 여기서 ABC가 유리수일 때 한근이 무리수이면 한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라고 하자고요. 당연히 루트 PQ는 유리수인데 루트 M은 무리수야. 여기서 Q는 0이 아니다 이거지. Q가 0 되버리면 뭐야? 근이 유리수가 되버리는. 자, 한근이 얘라 그러면 근데 ABC가 유리수래. 그럼 다른 한근은 뭐가 된다 그랬지 내가? 다른 한근은 켤레 무리수가 된다 그랬지. 무리수 부분이 부호가 반대인 것을 켤레 무리수라고 하고. 자, 여기서 봅시다. 아까 내가 3차 방정식은 항상 실수를 근을 가진다 그랬는데 A, B, C, D가 다 유리수야. A, B, C, D가 다 유리수니까 유리수분이 무조건 한 개 들어갑니다. 유리수분이 무조건 한 개가 있어. 무조건 한 개가 존재합니다. 이해되죠? 유리수분이 무조건 한 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 유리수야. 그렇지? 맞죠? 유리수야. 그럼 x가 무리수가 돼버리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지. 맞죠? 다 0이 아닌 이상. 자, 그래서 한근은 무조건 유리수가 나오고 다른 근이 그러니까 유리수분이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하는데 여기서 다른 근이 무리수야. 다른 근이 무리수면 P 더하기 Q 루트 M이라고 하자고. 다른 근이 무리수라고 하자면 또 다른 근은 뭐냐면 P Q 루트 M 이렇게 됩니다. 혹시 무리수 되면 안 된다면서 아니 요런 무리수가 아니라 뭐 루트 2, 루트 3 요런 수는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되긴 되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무리수가 있고 어떤 무리수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무리수야. 무리수분에 또 이렇게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니라 유리수분이 한 개에다가 무리수분이 이렇게 켤레가 있다라는 얘기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잘 봐라. 자, 한근이 얘라고 할게요. 한근이 요거로 주어졌을 때 그다음 P 더하기 Q 루트 M 나머지 두 분을 갖다가 K하고 그냥 알파 베타로 할게요.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이거지. 한근이 얘라고 줬을 때 다른 근을 얘라고 하자 이거지. 얘라고 하자. 그럼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얘가 유리수가 되지. 맞죠? 얘가 유리수가 되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중에 한 개가 이제 마이너스 Q루 땜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근끼리의 곱을 볼게. P 더하기 Q 루트 M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하고 그 다음에 베타에다가 P 더하기 Q 루트 M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A분의 C가 돼. 내가 이유를 설명해 줄 테니까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유리수잖아.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놔두고 이렇게 할게. P 더하기 Q 루트 M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해.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지. 맞죠?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에다가 얘를 곱할 때 유리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다? 얘를 곱했을 때 얘가 Q루 땜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지. 맞죠? Q루 땜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를 곱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뭘 갖고 있냐면 어떠한 어떠한 수에다가 P 빼기 Q 루트 M이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야지 얘가 날아가지. 맞죠? 여기서
얘가 유리수인데 Q를 떼면 살면 안 되잖아. Q를 떼면 죽이는 방법이 얘밖에 없지. 맞죠? 그럼 P가 없어도 P가 없으면 안 돼. 만약에 알파 베타인데 얘가 그냥 마이너스 Q를 떼면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잖아. 그냥 P 더하기 Q를 떼면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Q를 떼임을 해버리면 혹은 그냥 Q를 떼임을 하더라도 얘가 살지. PQ를 떼면 살잖아. 무리수가 살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 그럼 알파 베타라는 게 K배의 P 빼기 Q로 땜이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K가 유리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얘가 실수가 되면 안 됩니다. P 빼기 Q로 땜과 P 더하기 Q로 땜을 곱하면 유리수가 되는 건데 PQ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K가 유리수가 되는 수밖에 없고 그럼 얘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P 더하기 Q 루트 M에다가 그렇지? 얘로 묶어버리면 알파고 베타 나오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지. 맞죠? 더하기 K배의 P 빼기 Q 루트 M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이제 유리수가 돼야 돼. 유리수. 그러면은 Q 루트 M이 사라져야 되지. 얘가 유리수니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K하고 이제 같은 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얘가 날라가지. 여기서 알파 베타 자체를 이렇게 두고 풀자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그냥 풀었지 그치?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풀었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K가 나와버려가지고 맞죠?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어떻게 돼? 이상하게 돼버리지. 얘가 유리수이다. 얘는 무리수인데 얘가 유리수. 웃기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에서 알파 베타 자체를 이렇게 두지 말고 그치? 이렇게 두고 푸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한 개를 갖다가 알파를 갖다가 K라고 보고 그치? 알파를 K라고 보고 베타를 P 빼기 Q 루트 M으로 보자 이거지. 이렇게 보자고. 이해되죠? 알파를 K라고 보고 베타를 P 빼기 Q 루트 M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요렇게 그냥 알파 베타 자체를 그냥 요걸로 보고 알파 베타 자체를 요렇게 놓고 푸니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냥 K가 나와버리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려버린다. 이러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알파를 K라고 보고 베타를 얘라고 보자 이거지. 그러면 안 말리고 풀린다라는 얘기잖아. 잘 봐라. 그럼 알파 자리에 K 넣고 베타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되잖아. P 더하기 Q를 잘 설명해놓고 이러고 있어. 그치? 그러면 알파 자리에 K를 넣고 베타 자리에 P 빼기 Q 루트 M을 넣으니까 얘가 날아가고 유리수 되는 거 맞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전체를 갖다가 그냥 요거 자체를 이렇게 놓고 푸니까 여기서 말려버리는데 따로따로 보자 이거지. 알파를 K라고 두고 베타를 얘라고 보면 그럼 결국은 뭐가 돼? 세 근이 어떻게 돼?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 되고 또 다른 한 근은 K가 되고 또 다른 한 근은 P 빼기 Q 루트 M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요걸 따로따로 보니까는 얘까지 이제 다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지. 됐죠? 잘 설명해놓고 내가 쏘리.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인데 한글이 무리수라고 하면 다 유리수입니다. 다른 한글은 뭐가 되느냐? 다른 한글은 켤레 무리수가 되고 또 다른 글은 K 얘가 유리수였지 맞죠? 또 다른 글은 유리수가 나오더라. 요거 중요하다 이거지.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3차 방정식인데 한글이 무리수야. 자 A, B, C, D는 다 유리수입니다. A, B, C, D가 다 유리수일 때 한글이 무리수면 다른 한글은 켤레 무리수가 되고 또 다른 한글은 유리수다. 또 다른 한글은 유리수다 이거지. 됐죠? 다 유리수다. 다 유리수 개수다. 그럼 한글은 유리수, 또 다른 한글은 무리수, 또 다른 한글은 켤레 무리수. 셋 다 유리수가 될 수도 있는데 한글이 무리수가 나오면 또 다른 한글은 켤레 무리수고 또 다른 한글은 유리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 B, C, D가 이번에는 얘가 실수야. 얘가 다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한글이
실수가 아닌 복소수야. 쉽게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거지, 그지?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면 베타는 0이 아니고 또 다른 한 거는 알파 빼기 베타 i가 되는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한 거는 실수가 됩니다. 이해되지? A, B, C, D가 다 실수야. 한 건이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2i가 나왔어. 또 다른 한 거는 1 빼기 2i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한 거는 K인데 실수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A, B, C, D가 다 유리수인데 한 건이 무리수야. 그럼 또 다른 한 거는 켤레 무리수, 또 다른 한 거는 유리수. 근데 A, B, C, D가 다 실수인데 한 건이 복소수로 나왔어. 실수 아닌 복소수로 나왔으면 또 다른 한 거는 켈레 복소수가 나오고 또 다른 한 거는 실수가 나오거든. 요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요. 지금 얘네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이 없지, 그지? 설명이 없어서 내가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얘가 한 건이 1 더하기 i래. 그럼 다른 한 건은 뭐다? 1 빼기 i가 되고 또 다른 한 건 k는 뭐다? 실수다 이거지. 이해되죠? 자, 왜? 얘가 다 실수잖아. 실수 개수일 때 한 건이 얘이면 또 다른 건 얘가 되고 또 다른 건 얘가 되고. 이때 a, b 값을 구하시오. 구하면 되죠? 세 근의 합 1 더하기 i와 1 빼기 i와 또 다른 실수 k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 맞죠? 그럼 k 값 나오겠네? i 날라가고 그치? 2 더하기 k가 3이라 k가 1이다. 그럼 세 근은 이렇게 정해졌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지 1 더하기 i 1 빼기 i 더하기 1 빼기 i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i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1분의 a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홀수 부분 제곱이고 얘는 1 빼기 i 얘는 1 더하기 i 그래서 i 나가가고 얼마다 4 그래서 a 값은 4 이렇게 세근의 곱 1 더하기 i 1 빼기 i 그 다음에 곱하기 1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b가 되지 맞죠? 마플마 이렇게 가니까 얘는 2잖아 그래서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됐네.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354쪽 354쪽이란 354번 354번을 보면은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0이에요. 여기서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이거지. 감마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을 구하라. 그냥 1번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지. 마플마로 갑니다. 얘가 2분의 1. 그럼 두 번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마플마지. 마플마. 그러면 2분의 4 얼마? 2.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 마플마 얘는 2분의 5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그렇지? 마플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 어떻게 둘까?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은 얼마일까요? 통분하면 되지. 알파 베타 감마 여기는 감마를 곱하는 거고 여기는 알파를 곱해야 되고 여기는 베타를 곱해야 되지. 자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분의 5였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2분의 1이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 맞죠? 2 나가고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알파 이거 한번 해볼래요? 5번 한번 해보세요. 5번 어떻게 될까?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 한번 해봅니다. 얘는 다 전개를 하셔야 되겠지 그치? 전개를 해가지고 우진 얼마 나왔다고? 1이요. 1 나왔어? 네. 1이 맞아. 찍었지. 오케이. 근데 진짜 많은데? 1번부터 찍는 거 아니 그냥 다짜고짜 일하니까.
자, 봐, 얘가 그렇게 어떻게 하는데? 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저 한장 시킬 때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옵니까? 아 저거 하나 빠졌다. 맞아? 네. 이렇게 나오잖아. 네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였다? 2분의 1이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였다? 얘가 2였다. 얘는 얼마였다? 얼마?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1 나오지. 얘가 2분의 5니까. 자, 그럼 새로운 방법이 뭐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건데 새로운 방법 잘 봐라. 자, 얘가 x 빼기 알파, 얘랑 같은 게 x 2배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맞지?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맞죠? 같은 거잖아. 그럼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5 맞아? 얘는 2배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왜요? 이거 부호가 다 같잖아. 그럼 부호 맞춰주는 거지 다 같고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의 알파 더하기 1 여기는 베타 더하기 1 얘는 감마 더하기 1 맞지? 자, 그럼 얘는 얼마야? 예, 계산하면 2입니까? 마이너스 2지 맞죠?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1이겠지 이렇게 숙제야 네. 오케이. 네? 아. 숙제입니다 숙제가